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건요. 바로 이번 관세 협상 내용입니다. 뭘 얻고 뭘 줬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텐데요. 애초에는 이번에 잘 안 될 것 같다는 관측이 있었다가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에는 어젯밤만 해도 일본보다는 안전장치가 많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초반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더 들어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관세 협상 타결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듯한데 당장 합의 다음 날에 오늘부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요. 먼저 러트닉 장관 얘기는 반도체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일본도 보니까요. 지금 서로 간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팩트시트 나온 걸 보니까 전혀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미일 간에도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표한 걸 보면 반도체 관세도 대만 수준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아니 이거는 뭐 이번 합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장의 완전 개방 이거를 이제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김용범 실장이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쌀과 소고기 시장 이거는 지켜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억들 자꾸 하는 게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측에서는 회담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 뒤에 보면 서로 간극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예. 이번도 마찬가지로 잘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문제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저런 식의 서로 간의 어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미국 측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명문화된 어떤 양측의 어떤 서명, 이 팩트시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과연 이 발표만 놓고서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하고 저 어제 우리 발표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예. 그럼 뭐가 진실인지 이게 아마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만 수준으로 반도체 잘 방어했다고 김영범 실장 얘기했는데 이번 합의의 딜 반도체는 포함 안 된 것 같다 러트닉. 농산물 개방, 추가 개방 철저히 막았다라고 했는데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 전문가신 인철 소장님 이게 아무리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사실관계 아예 근본 없이 이렇게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농산물 시장 개방은 지난 7월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반도체 관세는 지금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를 무려 수입 반도체에서 100% 예. 2배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동안 반도체 설계 기술은 미국이 최고지만 제조 기술이 뛰어난 한국 그리고 대만을 타겟으로 해서 그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가 포함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나중에 쓸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표현도 좀 애매모호했는데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 표현보다는 예. 차라리 우리가 최혜국 대회 수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반도체 관세가 아무리 뭐 2배, 3배 뛴다고 하더라도 상호 관세 수준인 15% 선에서 저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안심을 할 수 있겠는데 예. 딱히 우리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그걸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 디테일이 MOU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핵심은 이거였죠. 어제 관세 협상 극적 타결의 내용들. 자동차 부품 관세 내리기로 하면서 어제 밤사이 이 장외 증시에서 현대자동차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쉬웠던 건 철강 50% 유지. 이 부분만 오게 튀었지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았냐. 쌀, 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그런데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만 하루 만에 지금 입장차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도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그 반도체는 이번 거래에 포함이 안 됐다고 밝혔는데 어제 김용범 실장님께서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입장 차이가 좀 극명해 보이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애초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고 글쎄요. 그러면 이게 장유희 변호사님, 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우리가 협상에서 이뤄지지 않은 결과를 자국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 미국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해서 과장하거나 가공해서 설명드린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미국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자국에 대한 어떤 홍보용으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짚어주셨지만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자동차 관세 15%로 낮추는 이 결과가 도출됐을 때도 나중에 또 딴소리를 합니다. 이 자동차에 대형 트럭은 포함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승용차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관세는 높여서 줘야 된다. 꼭 이런 식으로 뒤끝을 남기고 자국의 어떤 홍보, 우리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게 했다. 더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지점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는 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믿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김남준 대변인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다. 근데 이걸 사실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 야, 이 관세 협상이 잘 못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도 좋지 않고 혹은 우리에 대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우리가 좀 이끌어낸 게 많았다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마치 이재명 대통령 칭찬하는 게 우리도 약간 찝찝한 기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협상이란 건 더더군다나 초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100% 관철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나오지 않았던 3,500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크게 양보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철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절묘한 그 절충점을 대한민국 행정부가 찾아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쌀, 소고기 입장차는 갑자기 하루 만에 붉어졌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협상이 시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밑 협상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인철 소장님,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한 게 부유한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6천억 달러를 초과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귀국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난데없이 6천억 달러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가 지지층들로부터 가장 많이 이제 지탄을 받고 있는 게 관세 협상을 하면 이제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제조업이 부활할 줄 알았는데 점점점 물가는 불안하고 예. 투자 유치 소식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믿었던 한국마저도 협상을 꽤 오랫동안 질기게 끌려가다 보니 숫자가 필요했어요. 유럽연합 6천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4천억 달러, 우리가 3,500억 달러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달러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지 지층한테 줄 수 있는 숫자를 가능한 한 부풀린 겁니다. 저 수치는 지난 이제 이 여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3,500억 달러 투자에다가 우리 기업들이 갔잖아요. 우리 4대 그룹 총수가 가서 민간 투자로 1,500억 달러, 그리고 에너지 구매 별도 1,000억 달러를 합치게 되면 아마 저 숫자 6천억 달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MOU상 저렇게 6천억 달러가 밟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3,500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현금, 어제 밝혀졌던 2천억 달러는 현금, 그리고 플러스 이른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는 이제 보증과 현금 투자보다는 이제 보증과 대출 형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어쨌든 이제 문구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트럼프 대통령이 날리는 숫자는 우리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시니까 극적 타결이라기보다 일단 잠정 타결, 또 다른 협상의 시작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거 아닙니까? 미국 쪽이 이렇게 하루 만에 좀 입장차나 다른 소리를 하면요. 이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예. 미국은 야 나는 준비가 다 돼 있고 한국만 준비가 되면 서명할 것이다 예.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한 발 뺐어요. 정말로 이제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다졌는데 예. 그러나 사실 안방에서는 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노딜하게 되면 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250억과 150억.
딜이라는 건 정확하게 중앙이었거든요. 대신에 깜짝 놀랐었던 건 트럼프 임기 내 3.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분할 상환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이걸 선불을 그대로 갔다면, 정말로 3,500달러 선불로 했다면 예. 그동안 2천억 달러를 이제 전환하면서 이자 부담이 400억 달러. 이자만 거의 57조 내지 8조가 더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협상을 보고 가장 아픈 게 누구냐? 일본이 의문의 일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이에요. 일단 협상이 된 것만으로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알려진 건 이제 175억 달러, 2천억 달러 엄청난 차이다. 이게 뭐냐면 외환 보유고와 혹은 2천억 달러 조달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6천억 달러를 고지고대로 당연히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얘기한 것도 수치가 좀 더 명쾌하고 확실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야권에서도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처음에 협상을 할 때 현금 투자는 한 5% 정도밖에 예.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175억 달러 이렇게 말을 해 왔는데,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2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있어 왔는지, 왜 그러면 그때는 현금 투자가 175억밖에 안 됐다가 이제는 2천억 달러로 늘어나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되면 이건 아마 국회 동의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정보공개 청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당시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설에 하면 이 3,500달러를 먼저 우리가 이 미국 측에다가 제시했다. 즉 미국 측이 먼저 우리한테 어떤 제시를 하기보다는 예. 우리 측이 먼저 3,500달러 하면서 바로 미국이 이걸 덥석 받아갖고 그 다음부터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잡아나간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일부의 전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투자가 결국은 우리의 외환 보유가 지금 4,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예. 꽤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번에 통화 스와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이 협상의 경과, 그다음에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추가로 할 거고,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아마 경제수장들로부터 나와야 되긴 되겠죠.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합의문 혹은 공동 발표, 관세 협상이라고 다 모든 나라 공동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루 만에 미국이 마치 협상 내용을 뒤집는 듯한 이런 발표가 나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 본인이 성과를 냈다는 걸 국민들한테 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한테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합의문 과정은 저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하는 부분을 조율해 가면 쓸 거지만, 기존에 어제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당국자들의 발표를 벗어나는 내용에서 합의문을 쓸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와 어긋난 행태에 합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소한 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정책실장이 최소한 여러 합의 내용들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하루 만에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물밑에서 다른 게 있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는 거죠. 미국 예.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은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 범위 내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그건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사항은 우리가 만약에 그 외의 사항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집어넣어가지고 합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로서 합의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어제 발표한 내용들의 큰 틀을 벗어나는 범위의 합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는데, 그리고 반도체 관련도 대만 수준으로 잘 막았다는데, 미국은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글쎄요, 많이 다른 얘기를 오늘 러튼이 상무장관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6위였습니다.